오늘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건너편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세종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건에서 이 어린이 대공원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오. 우리 집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공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장점이죠. 저 이런 친환경 인프라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친환경 인프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빌라를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입지의 핵심 뭐예요? 직장 접근성. 왜냐면 이 빌라의 수요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수요들이 이 수도권 30평대 안락한 아파트를 옵션에서 제외해버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왜요? 직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남편 한 사람만 고생하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이 사람 얼굴이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눈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가 가까워야 돼요? 직장이 가까워야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입지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바로 앞이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군자역이 있어요. 군자역은 또 5호선, 7호선이 지나가죠. 네. 오늘 물건지에서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도보로 한 12분, 그리고 군자역까지는 14분 걸리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인 남자가 걸어보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여기가 굴곡이 없어요. 다 평지예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우리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세정거장만 가면 청담역이에요. 강남 접근성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군자역에서 우리 5호선 타면요, 광화문까지 20분, 여의도면 30분이면 갑니다.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또 어디가 가까워요? 바로 앞에 성수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인프라는요, 입지가 좋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입지가 좋으면 사람들이 몰리죠. 사람들이 몰리면 상권 인프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가 아까 뭐였어요? 세종대학교였잖아요. 세종대학교 근처에 뭐가 많겠어요? 먹거리, 놀거리, 상권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군자동이잖아요. 네. 군자동에서 바로 옆 동네가 어디예요? 송정동이에요. 송정동에 힙한 또 음식점, 카페 엄청 많겠죠. 네. 이런 상권 인프라는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어린이 대공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친환경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오늘 물건에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또 중랑천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공원 또 잘 되어 있고, 우리 막 러닝하기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중요하잖아요. 네. 경매 물건에서 초등학교까지 도보 3분이면 가요. 와. 입지 괜찮죠, 인프라 괜찮죠, 실수요가 당연히 있겠죠. 네. 다시 바꿔 말하면 어때요? 잘 받고 매도하기가 편하다, 단기 매도가 가능해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도 직접 가봐야 되니까요. 오늘 물건 보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시죠. 네. 근데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 규제 타겟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번 정부는요, 돈을 푸는 정부예요. 네. 유동성 증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동성 증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괜찮은 입주에 괜찮은 아파트 가격은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풀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출 규제를 한 거예요.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은 또 아니에요. 타겟이 누구예요? 한 15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를 투자하려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큰 규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 사업자 대출 많이 받잖아요. 네. 오늘이 7월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네. 이 사업자 대출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해요. 우리가 매매 사업자 활용할 거잖아요. 네. 단기 투자하기 위해서 현재는 규제는 없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사고 팔 수는 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그러니까 빌라를 사줄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대출 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도도 가능하겠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6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빌라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매는 길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네. 약간 시끌벅글해요. 좀 복잡한 느낌은 있죠. 네. 근데 오늘 물건이 여기예요, 여기. 바로 도로가네요. 네, 2차선 도로에 바로 붙어 있어서 낮 시간에는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약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물건이 근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2개 나왔거든요. 지금 201호랑 502호 물건이 나왔어요. 지금 층당 2개 호실씩 있고, 이쪽이 1호 라인, 그리고 이쪽이 2호 라인이에요. 201호 물건 같은 경우는 거실이 이쪽으로 좀 빠져 있죠. 네. 우리 향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향은 북향이에요. 거실은 북향이고, 이쪽이 이제 안방이거든요.
안방은 동양, 그리고 방 2개 작은 방이 저쪽으로 빠져 있어요. 서양이긴 한데 바로 옆에 주택이 좀 붙어 있잖아요. 네. 물론 주택과 주택 사이에 틈은 있긴데 약간 벽뷰이긴 합니다. 아, 방뷰는 좀 아쉽네요. 네, 살짝 좀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벽뷰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네. 답답하진 않을 것 같고, 그나마 502호는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거실 향이 동양이에요. 동양이요? 네, 동양 쪽으로 거실이 빠져 있긴 하지만 답답하진 않겠죠. 다만 좀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기가 좀 그렇네요. 그쵸, 낮 시간에 창문 열어놓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주거 지역은 이렇게 길가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저런 주택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살짝 좀 단점은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도 이게 인근 뒤에 붉은 벽돌이나 옆에 있는 빌라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준신축에 가깝거든요. 네. 이거 2014년도에 승인받았습니다. 11년 됐죠? 네. 거의 뭐 준신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01호 같은 경우는 전용이 18평. 오, 넓네요. 네, 확장형 발코니까지 합하면 20평이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502호는 전용이 16평이에요. 확장형 면적하면 그래도 20평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호 라인하고 2호 라인하고 구조가 좀 틀리거든요. 정확한 거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군자동이니까 아무래도 금액대가 좀 있긴 한데 저희께 살짝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요?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확인 한번 해보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총 13대가 되어 있는데 주차 라인은 8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앞이 도로 앞이라 3중 주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차 부분은 살짝 좀 아쉽죠. 최대한 뭐 뒤로 당기면 뭐 10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 구획은 8구획이긴 한데 실주차는 그래도 10대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협의를 좀 잘 해야겠죠. 네. 자, 우리 경매 정보지 살펴보고요. 마저 내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현재 물건이 총 2개 나왔습니다. 201호, 502호 물건이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201호는 전용이 18평, 감정가는 5억 3,400이 나왔고 현재 한 번 유찰되면요. 4억 2,720만 원의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502호는 16.3평, 그리고 감정가는 4억 8,200이고 한 번 유찰되면 3억 8,560만 원의 경매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권리사항을 보면요. 24년 7월 22일에 설정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다른 권리들이 없어요. 근저당도 없고 압류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등기를 보니까 소유자가 광진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지주택이에요. 네, 이 지주택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주택 조합이 이 물건을 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고 201호는 21년 6월에 4억 8천에 샀고요. 그리고 21년 9월에 502호를 5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높게 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매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김땡땡님 외 한 명이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해당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2채나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봤더니 그 호실당 임차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보니까 한 개 호실로는 다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개 묶어서 강제 경매 신청이 됐고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호랑 502호랑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네. 201호 같은 경우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제권 갖췄고 배당 요구도 제때 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3천이 있고요. 502호도 임차인이 있고 우선 면제권 갖췄고 배당 요구 제때 했고 보증금은 2억 8천.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예, 높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세 계약된 상태에서 갭 투자로 물건을 산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호에는 광진구에서 압류권이 있고 그리고 201호, 502호 모두 문건 송달 내용의 교부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당해세 조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언제 이 당해세 조세 확인해야 돼요? 배당을 다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당해세 조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이거는 임차인 만나서 협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법원에 가면 확인을 안 해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 보여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 가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네. 물건 내부에 들어왔고요. 청소 일정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10년 전 빌라이다 보니까 그때 빌라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상가 같은 느낌 있죠. 네, 있어요. 대리석 마감하고 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오. 10년 전 빌라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크기도 제법 크지는 않습니다. 네. 8인승 엘리베이터고 오늘 물건 2층에 있으니까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 볼게요. 근데 계단 괜찮습니다. 폭 괜찮아요. 샤시
괜찮고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요. 층고 굉장히 높게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2층 201호, 202호. 전체적인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5층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빌라다 보니까 생활 짐들이 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 있어요.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그 당시에 건축 승인 받아서 한 개 층 올렸겠죠. 혹시 2층이 근생인가 했더니 근생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세대 빌라로 좀 되어 있죠. 5층에 내려도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501호, 502호. 경매 물건은 502호입니다. 현재 누가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요 한 층만 더 올라가 볼까요? 와, 여기서부터는 장난이 아닙니다. 다들 뭔가 사업을 하시나요? 한층 더 올라가면 또 옥상이 있겠죠? 네, 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부가 좁은 거예요? 아니면 개인 짐이 많은 거예요? 개인 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오니까 각 호실마다 개인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아, 이쪽까지 해서 전체 다 10개 호실 쓸 수 있는 창고가 각각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반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옥상은 방수 처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넘은 빌라다 보니까 어떤 관리 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반장님 한 명 뽑아가지고 청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면 건물 전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근데 우리가 탑층은 또 아니잖아요. 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201호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501호에 거주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잠깐 얘기를 해봤더니 처음 입주할 때부터 계셨대요. 그때 한 3억 4, 5천 뭐 이 정도 주고 들어오셨나 봐요. 그때 아파트를 사셨으면 많이 올랐겠지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고, 이게 11년 전에 3억 4천 되면 굉장히 비쌌던 거거든요. 그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요, 한 10년 사셨는데 살기에는 또 굉장히 좋으시대요.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대요. 차가 쌩쌩 달리지도 않고 어차피 낮 시간에는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자니까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세요. 만족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초등학교도 근처고 뭐 어디 막 다니기 편하니까 너무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물건이 아까 소유자가 누구였어요? 지주택이요. 네, 지역주택이었죠. 네. 이게 어쩌다 나왔을까요? 지주택이면은 다물건자에서 던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주택이면 진짜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이게 지역주택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잖아요. 네. 물건을 왜 사는지 알아요? 왜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 복잡하긴 한데, 이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이랑 틀려요. 네. 이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식 인가가 나려면요, 소유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사들이는 거예요. 동의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동의율도 우리 신속 같은 경우에는 75%, 모아타운도 80%잖아요. 네. 모아타운이 좀 빡세죠. 80%인데. 그쵸. 근데 지주택은 95%예요. 와. 그래서 한 번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지주택에서는 본인들이 이 사업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나와 있는 물건들은 사들이는 거죠. 그런데 지주택 물건이 왜 나왔냐면, 물론 이쪽에서 동의를 받고 같은 사업자로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분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왔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설득해야죠. 맞아요. 이렇게 막 설득을 해서 네. 지주택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쵸. 그럼 그 사람이 분양 대금하고 업무 대행비가 있어요. 네, 이거를 냈겠죠. 네. 근데 계약서대로 내용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분양권 사신 분은 어때요? 속상하죠. 그쵸.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아. 이제 소송을 걸면 이 지주택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걸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간들이 좀 걸리긴 하죠. 맞아요. 아. 이게 광진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조합원 물건이다, 그리고 네. 여기 조합 구역 내 물건이다라고 하면 우리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자격으로 승계를 받을까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지금처럼 막 소송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네. 그럼 만약에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금도 내가 다 져야 되는 건가요? 다 져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은 이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려면요, 네. 일반 재개발이랑은 틀려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처럼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 광진구청에 미리 전화를 해봤죠. 네. 여쭤봤더니
물어봤더니 예,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율 95%는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럼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난 거예요. 그것보다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아예 안 잡힌 지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 올해 4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는 구역 지정이 됐대요.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율이 95%, 동의 80%, 소유권에 대한 15%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5%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진행이 쉽지 않은 거죠. 80%도 있는데 95%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지역주택조합 안에 있는 물건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큰일 날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합원으로서 승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났으니까요. 네네. 근데 요선생께서 지주택은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주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구역도 포함해서 지주택이 이렇게 아마 묶였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아. 그런데 지주택도 진행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데도 있겠죠. 네. 특히 이 상가 쪽 보세요. 동의를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일부 좀 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지정고시 된 걸 확인을 해보니 여기는 속 빠졌어요. 아, 여기만요? 네, 여기 이제 지주택 진행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물건을 사들였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강제 집행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온 물건이고 네. 어차피 여기는 지주택 구역은 아니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개발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네. 지주택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개발로 많은 사람 아픔 없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대화를 한번 시도는 해보죠. 오, 네.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서 거래량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어린이 대공원역 있잖아요. 네. 그쪽은 또 거래가 활발해요. 그리고 우리 군자역 주변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일대가 보시면 다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급의 준시축 빌라가 없을 뿐더러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또 활발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 가격 정하기가 아마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서도 아마 로컬 부동산은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를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쵸. 잘 모른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싸면 팔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우리 조사는 해봐야 되니까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502호 임차인분은 안 계셨고요. 201호 임차인분은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 신권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것 같아요. 오. 여기 아무래도 광진구구 군자동이고 입지 괜찮고 인프라 괜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분이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나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보고 간다고. 네네. 그래서 우리 신권 나오면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또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방송 나오는 거라 더 이제 밀어붙이지 못하고 네. 말씀만 드리고 오긴 했는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한 물건은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물건이 제가 현관에서 살짝 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아, 진짜요? 예, 전용 18평이었잖아요. 네. 실제 면적은 뭐 21평, 22평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인 가족은 넓게 그냥 잘 쓸 수 있는 크기래요. 가족 수가 또 많나 봐요. 현재 임차인분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살짝 제가 예전 분양 당시의 블로그를 확인을 좀 해보니까 싱크대 굉장히 넓고요. 냉장고 자리도 있고요. 또 세탁실도 있습니다. 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함이 없는 빌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 좋은데 올라갔을 때 이 창틀 있죠. 네. 그리고 위에 몰딩 있죠. 약간 좀 체리색, 갈색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다. 네. 근데 이 정도만 우리가 뭐 필름 작업 아니면 페인트 작업만 좀 해주면 수리비 더 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부동산에 들려서 지금 부동산 몇 군데 돌린 거죠? 자, 이게 정확한 시세 조사가 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실거래 미리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 군자동 일대에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진 물건이 여기 보세요. 없게 생겼죠? 아, 그러네요. 네, 없어요. 그나마 좀 비슷한 게 12년 된 빌라거든요. 네. 평수는 작아요. 15.4평 전용이 3층인데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17년 된 물건이에요. 16.7평이고 5층이거든요. 얘는 또 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결코 저렴하진 않아요. 실제로 거래된 게.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옆에 송정동까지 봤더니 송정동이 군자동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억 초반대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비슷한 컨디션이면. 그럼 오늘 물건 실제 거래된 거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5억 이상 넘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온 매물
그리고 부동산의 반응 생각해 보니까 잘 팔아야 사억 후반인 것 같아요. 5억이 넘지가 않네요. 네. 이게 군자역 주변이나 아니면 이 어린이대공원 쪽의 주변이라고 했으면 그래도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정도 거래가 됐을 텐데 아까 우리 2차선 도로변에 있다라는 약간의 단점, 근데 주변에 거래량이 없었다는 이런 데이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아, 이 동네가 5억 이상으로는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능동만 가더라도 5억대. 근데 아까 부동산은 이 군자동이 또 중곡동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5억대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거래되려면 4억 중후반대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억 중후반대로 우리가 매도가를 잡으면 201호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돼서 4억 2천만 원대잖아요. 네. 살짝 좀 애매해져요. 만약에 우리가 4억 3천에 들어가면 4억 7천에 매도한다? 내 손에 남는 게 1,000만 원하고 조금 더 남거든요. 근데 빌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에 더 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도가가 최소한 4억 8천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접근 가능한 물건입니다. 너무 빨리 안 팔려고 하면 4억 8천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우리가 시간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4억 8천에도 거래는 될 것 같아요. 네. 뭐 5억에는 안 되겠어요. 네. 다만 5억이라는 상한선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억 중후반대로 잡고 들어가시고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살짝 좀 애매한데 502호는 또 가능해요. 502호는 지금 한번 유찰되면 3억 8천만 원대잖아요. 아,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201호랑 502호랑 구조는 비교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전용으로는 2평 차이 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전용 16평이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하면 502호를 공략해 보시는 게 네. 좋죠, 이번 회차에는. 네. 그리고 이 지주택도 실제로 거래된 거 보니까 201호가 4억 8천, 그리고 502호가 5억이거든요. 502호가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1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회차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502호는 지금 회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502호가 확실히 조망은 괜찮아요. 네. 그 넘어서까지 아까 보였잖아요. 옥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호는 북향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시세 조사 잘 판단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01호랑 502호 물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변에 나와 있는 물건까지 다 봤다라고 하면 매도가 지금 여기서 확정 짓고 가면 좋겠지만 네.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 맡기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요, 오늘 물건은요 더블 역세권 도보 10분이에요. 입지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일자리 접근성 뛰어나죠. 친환경 인프라, 상권 인프라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어요.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지주택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빌라 투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네, 어렵다라기보다는 몰라서 불안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라는 거 보는 눈만 정확해지면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행동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실패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악은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행동할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전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 낙찰의 100% 물건 추천판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랑 우리 김멘토님이 선별한 물건 가지고 그냥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떠먹여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할 만한 물건 가지고 우리 물건 분석, 권리 분석, 그리고 입찰가 산정까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입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매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낙찰받고 매도하면서 내 손에 돈 한번 쥐어보는 거, 이 경험을 하셔야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 두려우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